안녕하세요. AIX 딥러닝 가을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한양대 기계공학부 권석준입니다. 저희 발표의 제목은 AI 프로젝트 Flower Recognition 모델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토픽은 꽃생장 파악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꽃생장 파악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CNN을 활용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개발하였고 오픈CV를 활용한 개화 판단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팀 멤버는 발표자인 저 권석준을 포함하여 기계공학부 김경희, 기계공학부 홍종호 등 3인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발표 순서는 Motivation, Dataset, Methodology, Evaluation and Analysis, Result, Conclusion, Related Works의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동기는 세계적인 식량 문제로 인해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개인용 소형 스마트팜의 보급 및 여러 고부가가치 작물에 대한 기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꽃의 생장 단계 및 생장 상황을 파악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개발을 시도해보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용 꽃 생장 파악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두 가지 미션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식물의 생장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생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핵심은 이 잎이 병들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팁번이란 나뭇잎 끝이 누렇게 변하는 현상인데 팁번은 영양분이 부족하거나 물이 부족할 때 등등의 원인으로 인해 생깁니다. 이제 팁번 데이터셋과 헬시 리프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켜 지금 입력받은 잎이 싱싱한지 아니면 팁번이 발생했는지를 구별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 꽃의 개화 상태를 파악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으로 꽃 사진을 입력했을 때 이게 꽃이 폈는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사진의 색 구성 비율을 분석하여 개화하였는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데이터셋은 그 딸기 잎 중에 이제 팁번이 발생한 잎과 건강한 잎으로 이루어져 있는 캐글의 데이터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본 데이터는 1431개 이미지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팁번이 발생한 사진 805장과 건강한 잎 62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데이터가 부족할 때를 대비하여 파이썬 셀레니움을 통해 이미지 크롤링 또한 진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표 순서로 Methodology입니다. 미션 1을 진행하기 위해 이미지 크롤링 using Python Selenium을 진행하였습니다. VS 코드를 이용하여 셀레니움을 설치하였고 구글에서 팁번, 헬스리프 등등의 검색어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수집하였습니다. 이후에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데이터를 구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모델 구축에 사용된 CNN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CNN이란 우리의 입력값 이미지의 모든 영역에 같은 필터를 반복 적용해 패턴을 찾아 처리하는 것이 목적인 모델입니다. 인간의 시신경 구조를 모방하였고 이미지를 인식하기 위해 자주 사용이 됩니다. CNN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픽셀 간의 연관성을 구별하여 패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때 패턴을 찾아낼 때 이미지의 각 픽셀을 행렬로 생각을 해서 이때 필터를 지속적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필터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제 눈에 띄는 패턴들이 이제 점점 강화되어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미지 패턴을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CNN과 DNN의 가장 강한 차별성은 다음 5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 저희 모델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통해 이미지를 학습을 시키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이미지 분류를 위한 폴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CNN을 통해 팁번과 헬시를 구분하여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팁번이다 아니다를 구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미션을 위해서 저희는 오픈CV를 활용하게 되었는데, 오픈CV란 오픈소스 컴퓨터 비전의 약자로 다양한 영상, 동영상 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영상 또는 이미지 분석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오픈 소스이고, 저희는 오픈CV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이미지의 색깔 비율을 분석하여 이 비율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이 비녹색으로 검출되었을 때 개화로 판단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제 모델을 구성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 크롤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셀레니움을 설치하고 이제 구글에 저희가 원하는 검색을 하여 이미지를 크롤링한 결과입니다. 다음 순서로 실제 모델 구축을 한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콜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콜앱에 연동을 하는 코드가 활용이 되었고, 다양한 OS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OS를 임포트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첫 번째 모델을 구축을 하였을 때 활용한 코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용한 모든 모델의 기본적인 구성은 같기 때문에 모델 1에서 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한 코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후 이밸류에이션 파트에서 각 모델을 디벨롭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모델은 직접 모두 직접 자체 개발한 코드입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캐글의 데이터셋을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이 세 가지로 나뉘었고, 이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테스트는 자주 사용되는 7:2:1 비율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였을 때 각각 이 다음과 같이 7:2:1을 이제 유지를 하는 그런 비율로 나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인데, 데이터 전처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RGB 스케일을 255로 나누어서 normalize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데이터 전처리를 할 때 타겟 사이즈를 저희가 정해줄 수 있고, 그리고 배치 사이즈를 정해줄 수 있고, 현재는 티번이다 아니다를 구분을 하는 바이너리 모델이기 때문에 클래스 모드를 바이너리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했을 때 배치 데이터 크기와 배치 레이블 크기가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지를 150 곱하기 150으로 하였지만 이후에는 이제 이미지 크기 또한 변수로 설정해서 이미지 크기도 변경을 하며 모델 성능을 개선을 시켰습니다. 또한 이제 배치 사이즈도 저희가 변경할 수 있는 파라미터 중 하나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델 구성입니다. 현재는 이제 모델 컨볼루셔널 2D와 맥스 풀링을 한 세트로 하였을 때 총 하나, 둘, 셋, 넷, 네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액티베이션 함수는 렐루, 그리고 이 학습을 컨볼루셔널 레이어 다음에 플래튼을 진행하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이제 덴스 레이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바이너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함수를 마지막에 활용을 합니다. 다음은 모델 서머리이고, 더 추가적인 옵티마이즈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옵티마이저로 RMS 프롭을 처음 활용하게 되었고, 러닝 레이트를 10-4승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옵티마이저도 후에 변경을 하면서 학습을 하였고, 러닝 레이트 또한 변경을 하면서 모델을 개선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델을 핏하는 과정인데, 스태퍼 에포크와 밸리데이션 스텝스로 이제 이것들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에포크, 즉 이제 학습을 하는 전체 횟수, 그리고 스태퍼 에포크, 즉 한 에포크마다 몇 단계로 학습을 진행할 것인지를 이제 수정을 하면서 조정을 하면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시켰을 때 이제 다음과 같이 학습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코드는 이제 모델을 실제로 로드하고 모델을 저장을 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모델에 학습된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주는 것인데, 이제 accuracy와 validation accuracy, 그리고 loss와 validation loss를 이제 표현을 해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이때 저희 학습의 목표는 트레이닝 애큐러시와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안정적으로 증가해야 되고 트레이닝 로스와 밸리데이션 로스가 안정적으로 감소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척도를 기준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델 첫 번째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150, 150, 배치 사이즈 20, 그리고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옵티마이저는 LMS 프로, 러닝 레이트는 10-4제곱, 스태프 에포크는 20, 20으로 진행을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때 저희가 생각을 한 문제점은 이제 진동이 크다는 점, 그리고 뒤로 갈수록 과적합이 발생해서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오히려 감소를 하고 밸리데이션 로스가 오히려 증가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를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에포크를 줄이고 스태프 에포크를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에포크를 감소시켜서 이제 너무 오래 학습이 되지 않게 하였고 스태프 에포크를 증가시켜서 한번 학습할 때 정밀하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진동이 감소하고 이제 경향성은 유지가 되는 즉 과적합을 일부 해결한 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추가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데이터 증강이란 소규모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에 한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좌우 길이를 증가한다든지 상하를 늘렸다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각도를 틀었다 안 틀었다 한다는 식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증강을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을 시킬 때 주로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서 데이터 개수는 정해져 있지만 이제 데이터에 여러 가지 변형을 가해서 같은 데이터지만 더 많은 데이터인 것처럼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추가를 했을 때 오히려 진동이 증가하고 평균 애큐러시는 증가를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동이 이렇게 큰 건 문제가 되기에 저희는 의아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러닝 레이트를 더 한번 작게 만들어 보았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진동이 증가하고 애큐러시가 감소하는 즉 성능이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계속 개선을 시도하였는데 개선을 하기 위해서 러닝 레이트를 10-5제곱에서 증가를 시켰습니다. 5 곱하기 10-5제곱으로요. 이때 진동은 증가하고 애큐러시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론적으로 성능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 사이즈가 작아서 이제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하여 이미지 사이즈를 모델 6에서는 300 곱하기 300으로 진행을 하였고 모델을 4층이 아닌 1, 2, 3, 4, 5, 6 6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또한 이제 러닝 레이트 또한 10-4제곱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였을 때 이제 이전 모델에 비해서 애큐러시와 로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개선이 되었지만 진동과 이제 애큐러시의 절대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모델 7에서는 러닝 레이트를 7-10-5제곱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초반에는 빠른 속도로 학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중간에 성능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향성 자체는 진동이 매우 감소한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저는 이렇게 최적화를 계속 진행을 했는데 모델 8에서는 옵티마이저를 아담으로 변경을 하였고 이제 보시다시피 그래프가 매우 안정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으로 바꾼 후에 과하게 빠른 속도로 학습되는 현상과 경향성 그리고 애큐러시가 다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러닝 레이트에 대한 최적화 그리고 이제 옵티마이저에 대한 최적화 그리고 모델을 깊게 하였을 때 성능이 개선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델 9에 가서는 옵티마이저는 아담으로 하였고 성능이 가장 좋았던 러닝 레이트 10-4제곱을 유지를 하였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계속 유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죽 카피 개선이 된 것을 볼 수 있었고 애큐러시 83%,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를 3%로 성능 또한 꽤 우수한 걸로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개선을 진행을 하면서 오티마이저는 아담 러닝레이트 10-4제곱으로 진행을 했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과하게 이루어져서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여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코드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성능이 매우 급격하게 괄목할 만하게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제 데이터 증강이 항상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과적합 개선되었고 애큐러시 또한 굉장히 우수한 모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션 2를 진행하기 위해 오픈CV를 사용을 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오픈CV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 또한 직접 구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다음과 같이 모델을 개선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최고의 성능을 갖고 안정적인 모델을 알 수 있었고 이미지 사이즈를 확대하고 모델의 깊이를 증가시켰을 때 성능 및 안정성이 개선되었고 옵티마이저를 아담으로 변경했을 때 학습 능력이 매우 개선되었고 러닝 레이트는 10-4제곱이 적합하였고 스태프 에포크와 에포크는 30과 각각 30과 25가 이제 최적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증강은 적은 데이터 수에 비해 과하게 다양한 학습을 일으켜 학습 성능을 저해시켰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더니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10번의 디벨롭을 통해 애큐러시와 밸리데이션 애큐러시 모두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모델을 만들었고 또한 정확도와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도 이제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오픈CV를 이용한 두 번째 이제 미션을 한 결과인데 이제 붉은색을 띠는 부분의 컨투어 그리고 초록색을 띠는 부분에 이제 경계선을 칠해서 이제 이 넓이를 계산하고 비율을 계산하여 이제 사진 전체에서 각각 색깔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붉은색이 5% 이상이 들어가 있을 때 개화로 판단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색 비율로 개화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관련된 작업은 이제 Kaggle 그리고 다양한 오픈CV의 홈페이지도 활용을 하였고 이제 다양한 서칭을 통해 다양한 학습을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영준 교수님의 딥러닝 강의 자료 또한 충실하게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CNN과 분류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더불어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파인 튜닝을 진행하면서 모델을 개선을 시키는 방법들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고 오픈CV를 활용하여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량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